평상시엔 괜찮다가 뭔가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게 되면 엄지발가락 밑에 쪽이 뭔가 불편하고 피로감이 생긴다 하면 무지해반증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텃밭의 진료실의 정형외과 전문의 조일렵입니다. 오늘은 어떤 증상으로 내원하셨을까요? 혹시 엄지발가락이 휘면서 볼 안쪽이 튀어나와서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발바닥 아래쪽에 굳은 살이 배겨 있진 않으신가요? 좁은 신발을 신을 때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드신가요? 혹은 걸을 때 발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허리까지 아프신가요? 위에 말씀드린 증상은 모두 무지해반증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무지해반증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지해반증은 이제 발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면서 외반 변형이 되는 질환입니다. 흔히 선천적으로 평발이거나 발볼이 넓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후천적으로도 발볼이 좁고 굽이 높은 하이힐 같은 신발을 자주 착용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거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러한 무지해반증은 발의 기능적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외관상 변화가 뚜렷하지 않아서 사실 내가 무지해반증인지 자각하기 힘들고 병원에 이 시기에 내원하시는 분도 많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엔 괜찮다가 뭔가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게 되면 엄지발가락 밑에 쪽이 뭔가 불편하고 피로감이 생긴다 하면 무지해반증을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가 조금 진행하게 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데, 보통 이제 무지해반 각도가 20-30도 정도 되면 육안적으로도 확연하게 외반 변형이 보이게 되고 발볼의 내측도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신발을 신어도 통증이 느껴지게 되고요. 쉽게 발이 피로하게 되고, 혹은 신발을 신지 않았을 때도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조금 더 진행돼서 변형 각도가 30도를 넘어가게 되면 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내가 느끼는 증상도 심하게 됩니다.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외반 변형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제 각도가 50도가 넘어가게 되면 정말로 이제 불편감이 심해지고 발가락끼리 서로 겹치고 이래서 신발을 신기조차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보존적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초기에 발 각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한 20-30도 내외에서는 바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이제 신발을 잘 착용함으로써 치료를 도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발볼이 넓은 신발을 신어서 내 발이 자극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때에 따라서 이제 깔창이나 여러 교정기를 이용해 가지고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이제 족욕을 해줌으로써 발 주변의 염증 반응도 완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크게 연부 조직에 대한 치료와 이제 뼈를 직접 틀어주는 치료가 있는데요. 보통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연부 조직에 대한 수술은 첫 번째 발가락이랑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절개를 가해서 첫 번째 발가락을 내측으로 당기는 인대랑 근육, 여러 가지 조직들을 이완시켜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완하게 되고 발가락을 반대편으로 다시 당겨 보면은 이제 발가락이 교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 다음에는 첫 번째 발가락 밑에 있는 이 첫 번째 중족골에 대한 절골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중족골 옆을 절개하고 중족골을 갈매기 모양으로 절단한 다음에 발에 교정을 한 다음에 와이어나 나사를 통해서 고정함으로써 변형을 교정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약 한 2주 정도는 발을 보호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부터는 점진적으로 체중 부하를 하게 되고 한 6주 정도 지나면은 편하게 이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걸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조기의 사용을 틀어진 뼈를 교정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불편하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한데요. 그 말인즉슨 이제 이미 뼈가 틀어진 경우에는 뼈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대나 힘줄이나 이런 역학적 방향들이 다 틀어져 있어서 보조기나 교정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 축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정기를 통해서 발에 가해지는 긴장이나
발의 변형 정도를 이완시켜 줌으로써 내가 느끼는 불편감이나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안 좋은 신발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생활 습관을 하게 되면 교정된 축이 다시 한번 틀어지게 되고 주변의 인대가 다시 안 좋은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면서 무지해반증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일단은 안 신는 게 제일 좋죠. 구두를 안 신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내가 직업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신게 되면은 집에 왔을 때 이제 충분히 발에 스트레칭을 해줘가지고 구두를 신으면서 긴장된 여러 가지 인대나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족욕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지해반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발의 안 좋은 습관을 없애는 거고, 너무 좁거나 나한테 맞지 않는 신발, 너무 굽이 높은 신발은 발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을 때를 빼고는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무지해반증이 발생했을 때는 심한 정도에 따라서 교정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너무 심하면 수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방치하기보다는 병원에 와서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다, 상담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바세 진료실의 정형외과 전문의 조일협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